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재 102페이지 가신 다음에 1번 질문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 민법 제404조 제1항과 2항을 빨리 읽으신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요건은 무조건 철저하게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첫 번째, 피보존 채권이 존재할 것. 피보존 채권의 존재.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빨리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이행기가 도래했을 것 해서 원칙적으로 피보존 채권에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 이행기의 도래. 비교해가지고 외외가 있지 않습니까? 복습할 때 민법 제404조 제2항을 읽어보시면 되죠. 세 번째, 피보존 채권. 채권 보존의 필요성이 필요하죠. 채권 보존의 필요성. 그리고 네 번째,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면 더 이상 대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B의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다섯 번째가 대위할 거리에서 피대위 권리의 존재. 피대위 권리의 존재. 이걸 지금까지 이제 암기를 안 해놓고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민석보다 같이 시험 치니까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요. 4번까지는 이른바 소송 요건이죠. 따라서 직권 조사 사항이고, 탐지까지는 아니죠. 사항이고, 흥결시에는요 소각하 판결 나간다까지 기억하시고, 구분할 게 여러분들 채권자 대위익 소송 같은 경우는요, 피보존 채권 존재 같은 경우가 흥결했을 경우는 각하겠지만서도 요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 같은 경우는요, 채권자 취소권에서의 경우에는요 본안 요건이기 때문에 없었을 경우에는 청구 기각 판결이었습니다. 두 개 혼동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하시고, 5번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본안 요건이죠. 5번 같은 경우는 거리기 때문에 피대위 권리가 없었을 경우에는 청구 기각 판결 나간다까지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쭉 기억하신 다음에 1번 지문 가시면요, 제일 끝에 채권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3번이 없는 경우니까 제일 끝에 각하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일단 2번 지문 냅두시고요. 3번 지문 가보시면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 을이 밑줄 채권 보존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까지 그으신 다음에 제 끝에 대위할 수 있다. 아니죠. 채권 보존 필요성이 인정됐을 경우에만 대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 틀렸고요. 이 3번 지문과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4번 판례입니다. 103페이지 가신 다음에 4번 지문 가시죠. 자, 병소유의 X토지의 정명이 무효의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다. 한편 을 같은 경우가 X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가지고요, 취득시효를 완성시켜가지고 245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요, 토지의 소유자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 이제 밑줄 공동상속인 중에 갑까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공동상속인 A, B 갑이 있었을 때에 갑 지분은 얼마? A, B 갑이 전부 다 직계 비속인 경우라면 3분의 1 되겠죠. 그러면 갑이 지금 현재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만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대해가지고 병정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대위 행사해가지고 밑줄 전부 다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자기의 지분이었던 3분의 1까지는요, 등기청구권이라고 하는 피보존 채권의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상속 지분까지는 대위해가지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3분의 2 같은 경우는요, 지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채권 보존 필요성, 즉 상속 지분 3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위할 수 있다 없다? 대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에 대해서는 말소해가지고 대위 청구 못하니까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다시 이제 2번 지문 가신 다음에 이걸로 쭉 옮깁시다. 2번 지문은 이만큼 올까요? 요 2번 지문은 매우 중요한 판례인데요. 자, 2번 지문 첫 번째 경우인데요.
자, 갑이 이렇게 채권자이고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이고, 병이 이제 제3채무자이다. 제가 지금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복습입니다. 요때 이제 갑이 이렇게 병을 상대해가지고 대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 존재했던 피보전 채권이죠. 피보전 채권이 있었는데 요 채권의 첫 번째 경우 1번, 자, 요 피보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 같은 경우가 병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실을 병이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왜? 피보전 채권 완성됐다 하더라도 병은 누구에게 완성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병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만큼은 계속적으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돼 버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이 병한테 있다 없다?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이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종래 판례 입장이었죠. 비교할 게 뭐예요? 채권자 취소송 같은 경우는요, 수익자 병 같은 경우는 주장할 수가 있었으니까 지금 김동진이가 무슨 말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날선민법 소멸시효 파트 제일 뒤에 보시면 직접 대비 구분해서 싹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그걸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금전 대차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해가지고 권리가 없었다든지, 또는 을이 갑한테 전부 다에 대해서 변제 등을 해가지고 소멸됐을 경우에는 병이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이 할 수 있다 없다? 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는요, 채무자 을의 이른바 원용이라고 하는 별도의 권리 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서 채무자 을이 권리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병이 그것을 직접 주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금전 대차 계약이 무효이거나 또는 을이 갑한테 변제를 했을 경우는요, 별도의 채무자 을의 권리 행사와 관계없이 무효 또는 변제 같은 경우는요, 확정적으로 그 권리가 이미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요, 병이 주장할 수 있다, 다툴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피보전 채권의 소멸 원인을 공부하실 때요,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하고 특히 변제의 경우를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만이 틀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 요지 한 줄 밑에 중간에 보시면요,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까지 밑줄 그으시죠. 권리자, 즉 여기서는 채무자죠. 채무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까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쭉 빼가지고 소멸시효 완성 등이죠. 소멸시효 완성 등. 의 경우라면 한 줄 밑에 병이 다툴 수 없겠지만 채권자 A의 채무자 B에 대한 권리 발생 원인된 금전 대차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또는 대여금 채권이 변제 등에 의해서 소멸됐을 경우는요, 더 이상 채무자,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줄 밑에 병이 또는 C가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까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두 개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볼드 친 부분은 배웠던 부분이니까 한번 복습할 때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가신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민소법 공부할 때 공부하실 거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6번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6번도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병이 그 소유 X 토지를 을한테 매도했고 을이 한 번 더 갑한테 미등기 전배를 했다. 갑이 을에 대한 X 토지에 대한 등기 청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을병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대비 행사를 하는 경우에 밑줄 이미 통지받은 을이까지 이미 통지받은 을까지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결국 갑이 이제 최종 매수인이고 을 같은 경우가 중간 매수인이고 병 같은 경우가 최초 매도인이다. 그래가지고 갑도 이제 을한테 X 토지에 대한 등기청권 가지고 있고 피보전 권리, 을도 병한테 이렇게 등기청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권리 따위를 행사하지 않으니까 갑이 병을 상대해가지고 대비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했을 때에 첫 번째, 자, 갑이 병한테 대위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요, 원래 병이 채무자 을한테 가지고 있었던 항변 사유가 있었더라면 갑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차 강조하지만 을이 직접 병에게 권리를 행사하든 을의 권리를 갑이 대신해서 권리를 행사하든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병의 법적 지위가요 불리해지면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병이 을한테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면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하고 을 사이에서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다. 또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법정 해제를 했다. 법정 해제를 했다. 란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요. 요 사유에 근거해 가지고 병이 항변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갑상대 해가지고 야 네가 대위했던 권리는 우리 사이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나는 을 명의로서의 이전 등기를 이행할 수 없다라고 병이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항변했을 때 채권자 갑이 하는 재항변이 뭐예요? 재항변 사유가 민법제 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의 항변이죠. 빨리 민법제 405조 제2항 읽어봅시다. 채무자 을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통지받은 후에 밑줄 긋고요.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 갑이 병상대해 가지고 대위권 행사 중인 사실을 채무자 을이 스스로 안 경우 해서 통지나 또는 알았다. 통지비에 안 경우 후 그러니까 알고 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 갑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그 뒤에 을이 처분했다 하더라도 병 같은 경우는 그 사유에 근거해 가지고 누구에게 갑한테 대항을 하지 못한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됐죠. 그러면 405조 2항에 있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느냐에 봤을 때에 자, 첫 번째 위에 했지만 합의 해제 같은 경우는요. 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행위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요. 합의 해제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갑한테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합의 해제했을 경우는 병이 갑한테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결국 갑이 승소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뒤집어가 판례 바뀌었지만 이른바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자 병이 법정 해제를 했을 경우는요. 짜고 친 게 아니고 매매계약상 매도인 병이 자기의 법적 지위를 정당하게 행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민법제 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405조 2항의 처분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병은 법정 해제한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갑이 승소할 수 없고 갑이 패소를 하게 된다까지 두 개를 잘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줄 밑에 자, 을이 병가의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을 경우는 제 끝에 갑한테 대항할 수 없다기 때문에 맞겠지만 그 뒤에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병이 법정 해제했을 경우는요. 갑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결국 6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실 때는요. 우리 교재 105페이지 가신 다음에 3번 결론에 있는 부분을 딱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죠. 첫 줄에 합의 해제를 했을 경우는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지만 법정 해제했을 경우는 판례가 변경돼 가지고 병이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까지 밑줄을 쫙 그어 두신 다음에 요거 잘 비교하시고 결론 밑에다가 여러분들 요 두 개만 메모할게요. 경계계약에서는 신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없겠지만 합의 해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다 기본서에 있고요.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가지고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다음에 법정 해제는 할 수 있겠지만 합의 해제는 할 수 없다까지 다 기본서에 있으니까요. 이렇게만 딱 써주시고 이거 보고 이게 뭔지라고 하지 마시고 또 기본서 들쳐가지고 총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가신 다음에 채취 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가시면요. 한 줄 밑에 밑줄 사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채무자의 행위가 사이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점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채무자가 처분행위 했을 당시 이꼴 채무자의 사회행위 당시죠. 따라서 채무자가 사회행위를 한 당시를 놓고 사의성이 다 있는가 없는가 등등등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1번 질문 사항 보시면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을 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기 소유의 유일한 X 토지에 대해서 담보 목적으로서 병가 매매 예약을 하고 예약에 근거해가지고 가등기를 해준 다음에 이해되시죠? 그 뒤에 매매 계약으로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가지고 그 계약에 근거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렇게 마친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요 매매 예약과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별도의 행위다라는 등의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요. 이 매매 계약에 의한 본등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매매 예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회행위에 대해서 실현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럼 언제가 사회행위예요? 그렇죠. 가등기의 원인 행위인 매매 계약이 예약이 바로 사회행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당시를 놓고 이제 사회행위성 요건 등등등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사회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가등기 시 아닙니다. 가등기의 원인된 매매 예약 당시를 놓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지문 또 괜찮은 판례죠. 자, 여러분들 채권자 취소권 요건 1번이 뭐예요? 1번이 피보존 채권이 존재할 것. 그러지 마요. 해서 여러분들 항상 복습할 때요. 채취 나오게 되면 소송 요건 해가지고 피고 적격, 대상 적격, 소의 이익, 적격, 제척 기간. 요 세 가지는 이제 민소법 항상 또 올려주시고, 됐죠? 본안 요건에서 피보존 채권이 존재하고 사회행위를 했으며 사회 의사가 필요하다 까지는 다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때 피보존 채권 관련해 가지고요, 피보존 채권의 성립 시기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뒷부분은 말로 할게요. 원칙은요, 사회행위 이전부터 존재할 것이 필요하다. 됐죠? 따라서 이 채권이 사회행위 있고 난 다음에 생긴 채권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뒤에 나오지만 기존 고개 발이라고 하는 별도의 사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는요, 취소를 할 수 있었다까지 떠올려 주신 다음에 어떤 사안이냐면요, 이렇게 올게요. 자, 이때가 이제 피보존 채권에 발생했어요. 이때 피보존 채권의 발생이 됐는데, 피보존 채권 생기기 이전 단계에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 행위를 했어요. 채권 양도 행위를 했고, 그 이후에 채권 양도에 따른 통지 행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요, 방 검토했지만 사회행위 이전 단계, 이제 사회행위가 채권 성립 이전 단계부터 있었기 때문에 채권 양도 행위 같은 경우는 사유인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행위로서 취소를 할 수가 없겠죠.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양도 행위를 취소를 못하니까 끝까지 한번 꼬장을 부리기 위해서 채권 양도에 대한 통지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없다면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해서 취소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통지는 뭐예요? 야, 우리 사이에서 이미 채권 양도가 유효됐다.
는 것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별도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서 판례가 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 시간적 선우가 안 맞아가지고 취소를 할 수 없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 통지 행위도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지문 볼까요? 채권 양도 행위가 시간적 선우에 안 맞아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라면 채권 양 통지도 따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또 별표 치시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명의신탁정을 신갑과 수을 사이에서 체결하고 신탁 목적물이었던 X 건물의 이전 등기가 을한테 이전되었다. 관련 판례 되게 많이 있으니까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한 방에 딱 이해를 해봅시다. 해서 갑이 신탁자이고요. 자기 소유의 X 토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을한테 수탁자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맺고 이전 등기를 을한테 해주었다 합시다. 하고 자 A는 갑한테 돈을 빌려준 갑의 채권자이고요. 갑의 채권자이고 B 같은 경우는 을한테 돈을 빌려준 을의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다 까지 하신 다음에 다시 문제를 봅시다. 갑이 수탁자 을 명의로서 제3자하고 매매 계약해가지고 채무 초과에 대해서 악화되었다면 빨간 펜으로 갑의 일반 채권자 병까지만 딱 밑줄 그으신 다음에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보세요. 갑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을한테 시켜가지고 을에서 이렇게 병 명의로 이전 등기가 다시 격려가 된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A 같은 경우가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세요. X 토지에 대해서 신탁한 다음에 을 명의로 이전 등기했다 하더라도 봤지만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무효니까 결국 X 토지는 갑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 그럼 갑이 3자 병하고 매매 계약 맺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해버리면 결국 채무자의 책임물에 대한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 A 같은 경우는요 사의행위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가 정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안에서요 을이 병한테 매매해가지고 병 명의로 이전 등기했으면 을한테 돈을 대여했던 채권자 B 같은 경우가 을하고 병 사이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왜요? 처음부터 X 토지는 을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해가지고 넘겼다 하더라도 책임물의 감소가 있다 없다? 처음부터 을 게 아니니까 감소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탁자 을의 채권자 B 같은 경우는 취소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갑 소유인데 병한테 넘겼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 병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비교할 게 4번 지문 가시면요. 자, 이제 말로 풀어볼게요. 부실법에 의해서 무효인 신탁적을 했던 신갑과 수을이 X 건물의 이전 등기가 됐다. 끊으시고 밑줄 을의 채권자 병까지. 을 채권자 병은 채무자 을이 제3자에게 X 건물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 행위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샤프로 X 토지 누울 거예요. 그렇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무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 등기에 불과하니까 갑 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X 토지는 을의 책임물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제3자한테 양도했거나 물적 담보로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책임물의 감소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에게 돈 대여했던 병 같은 경우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게 3번 지문이고 법리가
밑에 게 4번 지문이니까요.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가시면요.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선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한번 끊으신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의 밑줄 그으시고요. 선의의 매도인의 밑줄 그으신 다음에 자,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탁자 소유이다. 그죠? 따라서 3번, 4번의 지문의 경우와 달리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수 B 같은 경우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한번 끊고 취득하고 신이 수 상대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또 한번 끊으신 다음에 배웠지만 수탁자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신탁자가 수를 상대해가지고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가지고 원물 또는 매수 자금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있는 경우에 한번 끊으신 다음에 신탁자 A 같은 경우가 위 X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신탁자에게 돈 대여했던 병 등에 대해서 사인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죠. 왜요? 신을 쭉 빼신 다음에 요상 같은 경우는 앞서 봤던 3번, 4번의 지문의 경우와 달리 계약 명의 신탁이 이루어졌고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이기 때문에 X 토지는 처음부터 신탁자 소유가 아니고 수소유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 같은 경우가 X 토지를 누군가한테 팔고 등기 따위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뭐예요? 책임물의 감소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지문은 또 별표 2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채무자 을이 유일한 소유인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에 기한 동의를 병이 있었는데 끊으시고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 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맞춰주어 자신의 시효 이익을 포기했을 경우다. 한번 끊으신 다음에 자, 갑이 이제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가 채무자인데 을이 X 토지가 이제 을의 유일한 소유였는데 여기 1번 해가지고요. 병이 이제 가등기를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요. 이 병 같은 경우가 을한테 이른바 본등기 청구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상태였다. 그러면 이제 을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가지고 병명의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소해버리면요, 갑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채무자 을 소유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집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본등기를 해줬다. 됐죠? 그럼 일로 오시면 이 본등기 한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을 같은 경우가 이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몰랐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죠? 왜 시효 이익 포기를 알고 있었을 때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을이 알고 있으면서 병한테 본등기했을 경우는요,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둘 중에 어떤 건지 몰랐을 경우에 판례에 의했을 경우는요, 채무자 을이 시효 완성을 알고 있는 걸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는요,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시효 이익을 포기를 해버린 거죠. 이해되시죠? 결국은 병명의의 본등기가 유효하다면 이제부터 X 토지는 병 거예요, 을 거예요? 그렇죠, 병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갑 같은 경우가 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요, 집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채무자 소유의 책임 재산의 경우만 갑이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병명의의 본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돼버리면요, X 토지가 병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이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이
요 시효이익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서 사의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구한 사건이에요. 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채무자가 했던 재산상 행위 때문에, 재산상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해서 6번 지문 제일 끝에 보시면, 자, 같은 경우는 그 시효이익 포기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6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지문 보시면요. 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 한번 끊으시고, 사행위 당시에 있었던 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한번 끊으신 다음에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요. 그렇죠. 공제 등이 되지 않은 상태로서의 애초의 보증금에 그대로 보기 때문에 7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다. 그럼 뭐 이게 보세요. 채권자 A가 채무자 B한테 5천만 원짜리 금전 채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채무자 B 같은 경우가 임대인 C한테 8천만 원짜리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 B가 별도의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제3자 D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증여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A 같은 경우가 사의행위로서 취소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왜요? 어차피 그 돈 자체가 X 토지가 D에게 넘어가도 어차피 채무자한테는요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의행위성이 없다고 본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7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지문 가시면요. 채무자의 적금물에 대해서 이제 사정이 있어서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밑줄 가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까지만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한다. 왜? 처음부터 집행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지 않고 한 줄 밑에 현금화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는 사유권은요. 제외할 수 있다 없다? 제외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이제 담보의 가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적금물인가 아닌가에서 전혀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현금화하는 게 좀 어렵다는 같은 경우는요. 적금물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8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지문은 다음 시간에 풀고요. 할 게 있으니까 10번부터 봅시다. 10번은 복습이니까 10번 지문 가시면 보증 채무자가 주채무의 회생을 위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김으로써 주채무자가 밑줄 물품 받아가지고 사업을 계속했다. 물품 받아에 밑줄 그으신 다음에 그 경우는요 사행위성이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비교할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별도의 자금이라든지 별도의 물품 따위를 융통 또는 공급받지 않았을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사의행위로 보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쭉 빼가지고 VS 하신 다음에 신규 자금 융통,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사안에서 신규 자금에 대해서 융통을 받거나 같은 의미로서 새롭게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더하기 빼기가 함께 됐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의행위로 보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었다. 그런데 기존 채권자한테 담보로 맡기면서 별도의 신규 자금에 대해서 융통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물품에 대해서 공급받지 않았을 경우는요. 그렇죠. 채무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의행위로 보는 게 판례였다까지 두 개가 다 또 책에 있으니까요. 한 번 더 복습할 때 확인해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 또 쭉 풀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